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의 입시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아주 중요한 지표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연세대학교의 2028학년도 대입 수시 주요 전형 개편안인데요. 왜 하필 연세대냐고요? 이 개편안은 단순한 한 대학의 정책 변화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최상위권 대학들이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뽑을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나침판이자 대한민국 입시 지형 전체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기존의 입시 준비 방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시죠. 일단 이번 변화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고민거리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같은 1등급 안에서 대학은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 내신 체계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확 바뀌잖아요. 등급 구간이 넓어졌다는 건 1등급이라는 같은 타이틀을 단 최상위권 학생들이 훌쩍 늘어난다는 뜻이죠. 대학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성적표에 찍힌 숫자만으로는 도저히 이 뛰어난 아이들을 변별할 수 없다는 위기감. 이게 바로 이번 연세대 입시 개편을 설명하는 진짜 출발점입니다. 오늘 해설의 전체적인 뼈대입니다. 2028 입시 패러다임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교과, 종합, 논술 전형이 각각 어떻게 바뀌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고요. 이어서 고1과 고2를 위한 맞춤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의 시대를 대비하는 방법까지 총 6단계로 명쾌하게 짚어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2028 입시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마디로 오직 성적만으로 승부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내신이나 수능 중에 하나만 딱 파는 이른바 한우물 전략이 통했잖아요. 그런데 5등급제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어요. 성적이라는 정량적인 수치가 뭉툭해지니까 대학은 자연스럽게 그 숫자가 만들어진 진짜 배경을 꼼꼼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제 숫자 너머의 진짜 학업 맥락이 중요해진 거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형의 변화인데요. 부제에 적힌 것처럼 이제 정말 성적만으로는 부족한 전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철저하게 내신 위주였던 이 교과 전형에 엄청난 허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1단계에서 교과 성적만으로 5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서류평가 20%를 합산해서 최종 선발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1단계를 통과한 친구들, 내신 점수는 어차피 다 비슷비슷할 거란 말이죠. 결국 이 20%의 서류평가가 최종 합격을 좌우하는 진짜 무서운 열쇠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서류에서 뭘 보느냐?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대학은 1등급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여러분의 평소 수업 태도는 어땠는지, 과목 선택은 어떤 흐름으로 했는지, 그리고 세특이 전공 관심사랑 어떻게 찰떡같이 연결되는지를 아주 철저하게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변화입니다. 여기서는 이 키워드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양보다는 기록의 밀도입니다. 학종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뚜렷하게 나뉩니다. 종합인재형은 학교 생활이나 학업, 공동체 역량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탄탄한 이른바 밸런스형 학생을 찾는 거고요. 탐구인재형은 특정 분야에 완전히 꽂혀서 그걸 엄청나게 깊게 파고든 그런 뾰족한 무기를 가진 학생을 원합니다. 이제 본인의 활동을 어느 한 방향으로 확실히 맞춰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기록의 밀도라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보고서 제목을 좀 거창하게 달거나 관련 활동 개수만 무작정 늘리려고 하시거든요. 대학은 그런 영혼 없는 나열을 원하지 않아요. 활동을 몇 개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업에서 배운 개념에서 왜 이런 호기심이 생겼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내 생각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깊이 있고 쫀쫀한 서사가 학생부에 반드시 담겨야만 합니다. 네 번째 파트, 논술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새로 생기면서 가장 큰 변화를 맞았죠. 학생들 중에 흔히 내신 좀 망치면 나중에 논술로 어떻게든 뒤집어 봐야지 생각했던 분들 많으시죠? 안타깝지만 그 비상구 이제 꽉 닫혔습니다. 예전에는 수능 전에 시험도 보고 수능 최저도 없었는데 이제는 시험이 수능 이후로 밀려난 데다가 아주 깐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딱 생겨버렸거든요. 논술이 그냥 글쓰기 대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수능 기본기를 묻는 종합 학력평가로 탈바꿈을 한 셈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일반 모집 단위는 3개 과목 등급합 6 이내여야 하고요. 약학과는 합 5 이내로 한 칸 더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국어랑 수학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다시 말해서 논술 실력이 아무리 기가 막혀도 국어의 독해력이나 수학적 사고력 같은 기본기가 안 받쳐주면 아예 원서조차 내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5번째 파트, 고1과 고2를 위한 맞춤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 교실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1에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조건 기초예요. 아직 진로를 완벽하게 못 정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국어, 수학, 영어 같은 주요 과목의 탄탄한 성적과 교실에서의 적극적인 태도, 이 두 가지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막 질문도 하시고 발표도 하고 수행평가에 푹 빠져보세요. 이 시기에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나중에 2학년, 3학년 때 아무리 밀도 있는 탐구활동을 얹어보려고 해도 그냥 모래성에 불과하거든요. 반면에 고등학교 2학년은 다릅니다. 고2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연결이에요. 고2부터는 내가 가고 싶은 전공 방향이랑 과목 선택이 톱니바퀴처럼 직접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경영학과를 지망한다면 경제 수업에서 배운 수요 공급 개념을 그냥 외우고 끝날 게 아니라 ESG 경영이나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실제 이슈로 끈질기게 파고들어서 보고서로 남기는 거죠. 점수, 과목 선택, 그리고 학생부 기록이 완벽하게 하나의 스토리로 꿰어져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기록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 모든 개편안을 꿰뚫는 가장 궁극적인 핵심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나요? 과거처럼 내신 따로, 학생부 따로, 수능 따로 상자에 넣어두고 분리해서 준비하는 시대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교과 전형에 서류가 찰싹 붙고 논술에 수능 최저가 붙잖아요. 이렇게 모든 게 융합되는 시대에는 여러분이 가진 다양한 학업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확 얽혀서 하나의 거대한 성장 스토리로 통합되어야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해설의 결론을 이 한 문장으로 강력하게 요약해드리고 싶네요. 2028학년도 대입은 바야흐로 기록의 시대입니다. 대학은 더 이상 엑셀표에 찍힌 차가운 숫자만 쳐다보지 않아요. 그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분이 대체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어떤 호기심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적으로 훌쩍 성장했는지 그 살아 숨쉬는 맥락을 요구합니다. 진정성 있는 배움의 서사를 가진 사람만이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묵직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그 배움을 어떻게 나의 무기로 날카롭게 벼려내고 있는가? 지금 나의 학생부가 나의 학업적 열망을 제대로 증명하고 있는지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해설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입시 전략이 훨씬 더 입체적이고 강력하게 새로 고침내기를 응원할게요. 여러분만의 진솔한 배움의 기록, 지금 당장 시작해 볼까요?